이번 이게 언제 2025년인가? 예, 5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맥라렌 카인데요. 키미 라이코넨 좀 핀란드 전투적인 F1 드라이버인데 야, 이 장면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어제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코너가 가는데 이 흑막 말 그대로 스모크가 발생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근데 레드 플래그는 안 난 거야. 그 운영 측에서 이제 경기 중단 위험해서 중단하거나 레드 플래그나 옐로우 플래그 이렇게 해서 중단이나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런 거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때려 밟은 겁니다. 야, 진짜 여기에 이 스파 서킷이 가장 고속 서킷 중에 하나로서 한 저때쯤 310 넘었을 것 같은데 310에서 320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속도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믿고 그다음에 차를 믿고 차의 안정성을 믿고 나 앞에 코너가 자기가 스파를 워낙 스파 이제 마스터기도 하니까 스파 그 서킷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제 난 완벽히 스파 서킷을 알고 있다. 왜냐면 코너 각이 갑자기 코너가 나오면 어떻게 그거는 갑자기 이렇게 약간의라도 1mm라도 이 약간 이 코너가 약간 옆으로 세거나 약간 직선이 아닌 경우에는 이 차 바퀴 하나가 차 바퀴 옆 왼쪽 아니 오른쪽에 풀밭에 빠지잖아. 그러면서 이 각이 얘 RPM이 틀려져요. 그러면서 차가 이렇게 완전히 날아가거든요. 320km에서. 그러면 이제 관중들도 위험할 수 있고 자기는 그냥 죽는 거고 그때는 이제 안전장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죽는 겁니다. 스파 저 서킷 저 구간에서 혹시라도 스핀 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돌아버리면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 차를 믿고 그다음에 레드 플래그 안 나고 레드 옐로우 플래그 안 났으니까 뭐 앞에 차 없나 보지 하면서 밟은 겁니다. 앞에 차가 있는 건 만무하고 뭔가 앞에 컨디션이 완전히 자기 생각보다 틀릴 수 있잖아. 워낙 고속이기 때문에. 거의 그 여러분 KTX 속도로 가는데 KTX 맥시멈 속도로 가는데 앞에 연기가 뿌해가지고 앞에 뭐가 뒤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때려 밟는다는 자신감. 저것이 바로 자신감이고 자기 믿는 거 자신감. 그리고 진짜 깜짝 F1 드라이버들 정말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구나 느꼈습니다. 특히 옛날 F1 드라이버 좀 그렇죠. 자, 요새 크립토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과 공감이 돼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은 자, 미스터 berlin 같은 유튜버, 근데 난 유튜버 아니긴 하거든.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으로 유튜브를 이제 리서치 목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 소개는 제 그 소개 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소개는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개발 한 15년 넘게 개발만 했던 일선에서 가장 코 프로젝트만 이런 데서 개발만 하던 개발자가 이제 이 크립토 유튜브 하는 건데요. 음, 그러나 제 말도 100% 믿지 말고 결국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꿋꿋이 하면 다 놀림받고 조롱받고 옛날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조롱받았잖아. 근데 그거 야 나는 분명히 이더리움이 잘 될 것 같아. 자기를 믿고 쭉 투자해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이더리움 4K도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올라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더리움 뭐 10K도 안 갔는데 무슨 소리야. 예, 자기 자신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포지션에서 완전한 미더리움까지 갈 필요도 없고 BTC만 해도 그렇습니다. BTC도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다 무조건. BTC가 아무리 홀딩했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19년도에 홀딩했어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홀딩하고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엄청나거든. 유혹을 주고 또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니까 유혹을 줬잖아. 이렇게 고점 나왔잖아. 그 떨어뜨리면 또 여기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런 거를 그냥 한 5번, 10번 주는 것도 아니고 한 50번에서 100번을 주거든요. 그런 유혹의 단계를. 그걸 다 뚫고 홀딩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홀딩은 아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으면요. 진짜 손절을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미스터 berlin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 광고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서 나 수익 버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독자 저희도 추천하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 가족한테 소개해 주지도 마세요.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25인데 이거 끝나고 한번 제가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툴 같은 거 좀 좋은 거 하나 또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본편도 좀 중요한 얘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예. 그래서 이게 자신은 또 100% 믿는다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미스터 berlin 같은 조금 데이터로 얘기하는
그냥 뭐 뭣도 모르는 애들이 안에 내부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뭣도 모르는 애들이 이제 막 그냥 프라이스나 자기 트레이딩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짜 전문가가 얘기하는 방송, 그렇게 홍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아니다. UK구나. 영국 국채 옐드 수치기 때문에 이건 딱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가격이거든요. 옐드 가격 최하점 올타임 로우를 찍었다. 이거 97년으로 돌아간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2018년에도 별로 끄떡없던 영국 국채가 작살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올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2020년에 고점을 찍고 다 이거 냄새가 난다. 이거 코로나 아니야? 2022년? 자, 뻔할 뻔짜죠. 뻔할 뻔짜. 그렇게 찍어대는데 다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UK가 같이 GDP 상위 GDP 나라도 이 모양인데 다른 나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또 22년이야. 또 21년, 22년 코로나 그 전후죠. 이거는 의도거든. 이렇게 빠른 국채라는 거는요, 진짜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이거 이렇게 해도 야 떨어진다, 국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비트코인 가격입니까? 이게 세상 자체가 지금 모던 현대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완전히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좀 보입니다. 이거는 미친 거죠, 한마디로. 알트 시즌 51%, 알트 시즌 얘에 의하면, 얘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애널리틱 툴이라도 얘 가치가 뭘 알겠어요. 이것도 그냥 너무 믿진 마시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트 중간쯤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근데 한 가지 시그널은 온 것은 확실한 것은 테조스, 여러분 테조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오래된 이름이죠. 크립토 좀 오래 해본 분들이 좀 아는 이름인데 테조스. 셀프 업그레이드 오브 그 블록체인으로 아주 유명했던. 마치 iOS처럼 셀프 업그레이드 된다는 지금 메커니즘을 넣는다 자체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테조스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나온 프로젝트도 많을 정도로 테조스 셀프 업그레이드 오브 블록체인으로서 아주 그 원조입니다. 테조스. 야, 장난 아니다. 해서 단기간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며칠 안 되거든요. 이게 원데이 차트니까 얼마 안 되는 기간에 1달러 치고 올라왔다. 테조스. 야, 근데 테조스 이때 넣는 용자들이 있었을까? 야, 테조스 끝났다면 생각했겠죠. 크립토가 항상 이래요. 항상 이렇게 알트들은요, 뒤통수를 확 때려칩니다. 뭐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눌릴 수도 있겠지. 뭐 조정 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순간이 왔다는 건 테조스가 움직였다? 이거는 좀 알트가 좀 움직이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 이게 테조스 프라이스랑 마켓캡 전체 차트거든요, 여러분. 전체로 보면은 뭐 올라온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 자, 맥OS 똑바로 하자. 세조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올라온 것도 아닌데 이게 프라이스거든요. 1달러 올라왔다고 좋아하는 그 프라이스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마켓캡스로 보면 그냥 마켓캡이나 가격은 그냥 여전히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거의 바닥도 이거 그나마 지하실에서 좀 1층으로 올라왔나 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조스가 알트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에런이기 때문에 알트장의 상징적인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 역시 치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가격 상승하죠. 이더리움 도미넌스 워낙 눌려 있고 특히나 비트 대비로도 하면은 더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이제서야 막 올라왔어요. 이제서야 올라온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고 비트챗 여러분 보시죠. 미스터 벨린이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해드린 비트챗이 어떤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 트위터 창업자 형님이 하여튼 뭐 원래부터 구현 가능했던 기술인데 아무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비트챗이라는 게 비트코인 챗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를 쓴 피어-투-피어 채팅 앱입니다. 인터넷 없는 블루투스 기반 채팅입니다. 이제 미스터맨 일주일 전에 얘기하니까 이제 코인 텔레그래프 이런 뉴스에 언론사에서 이제 하나씩 이런 걸 트위터로 올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런 거 올리면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거 비트책 원리는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
비백이라는 막 이런 막 그 크립토 유튜브 막 크립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차트 좀 올리면서 막 뉴스 올리면서 대문자 써가지고 This is massive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애들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트위터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좀 믿기 어려운 거냐면 요게 이제 요 지금 시연 동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별리 보여드렸잖아. 이거 이 아저씨가 만든 거야. 이 아저씨가 한 거예요. 이 형님이 이 개발자분이 한 거를 마치 그걸 비디오만 따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원래 얘네들인데 그러니까 얘네는 목적은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트위터 목적이야. 그래서 이 원래 원작 이 비디오 시연 동영상 원작자인 형이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저 트위터 X 같은 데서 이런 거 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멘션을 좀 했는데 이런 애들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또 이런 애들과 완벽히 동일한 애들이 상당히 95% 99% 이상의 한국 크립토 유튜버들이죠. 비슷해. 왜냐면 이걸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제 자기 조회수를 끄는 거야. 미스벨 같이 이렇게 광고 수익이 빵원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멤버십이나 진짜 실질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거지.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가입한 게 장난이 아니거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진지하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짜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공짜로 획득한 정보는 결국은 공짜일 뿐이에요. 이 세상 공짜가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것만 진실이더라고요. 저도. 자, 근데 미스터밸리는 조금 너무 퍼주긴 하는 것 같아, 솔직히. 그 무료 여기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근데 이제 초기다 보니까 초기 세일로 초기 구독자 혜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구독자 혜택으로 보자고. 너무 좀 고퀄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구독자를 그래서 안 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독자 늘수록 저희는 QoS 들어갑니다. QoS. 구독자 너무 늘면 퀄리티 줄이는 거예요, 그만큼. 자, 아까 이제 비트챗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그림인데 이렇게 해서 릴레이를 하면 릴레이를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는 거야. 얘한테 보내고 싶잖아. 근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근처에 있어가지고 한 30m. 내 맥시멈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5.1 기준으로 230m입니다. 블루투스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근데 이제 이론적인 거고 이제 장애물도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대충 30m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조언이 있는데 제 애인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300m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 없이 전송 가능하고 이 말은 결국 이론적으로 만일 비트챗이 대박이 나가지고 요게 대박이다 어떤 특정한 요 솔루션이 대박이 나서 마치 여러분들이 카톡 쓰는 수준으로 쓴다. 야 쉽게 말해서 그냥 카톡이다. 그러면 카톡 다 쓰잖아요. 카톡 한국에 다 쓰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서구에서는 이론적 인터넷 없어도 쭉 가는 겁니다. 300m뿐만 아니라 쭉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 블루스 로우에 가면서 손실을 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전체 속도가 노드에 거친 패스의 개수하고 거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속도는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지긴 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것 부분은 이제 블루투스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건 기술적인 부분 해결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할 때 비트코인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일단 싱크는 안 되겠지만 전체 온라인망하고 싱크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로컬에서도 돌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트랜잭션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온라인 딱 한 번만 돼도 싱크를 싹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로컬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인터넷 없어도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 도로시 형님이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개발자들아 내가 소스 다 깠거든요. 도로시 형님이 제가 미스터밸리의 진작 그 코드도 돌려보고 막 했거든요. 그런 부분 며칠 전 크립토레이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컨셉을 제시해 준 거야 대중들한테 키워드를 준 거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회원님들도 특히 CP 회원님들 경우에는 키워드를 드리는 거야 사실은. 콘텐츠를 드리는 척하면서 이 키워드가 인생을 바꿉니다. 관점도 바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시장님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해외 부자들은 좀 이런 맛이 있어. 자기가
솔직히 저기 멜론한테 저 이시트 하고 말이야 돈도 많을 거 아닙니까? 돈과 시간이 많아 또 이런 걸 한다는 거야. 돈과 시간이 많으면 이상한 짓 우리나라 재벌적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 이런 것이 의미 있는 삶 아니겠어요? 돈 벌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자, 롱텀 서플라이 퍼센트로 70%. 이거 원래 롱텀 서플라이가 낮은 뭐 비트코인이 대대로 전통적으로 낮은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롱텀으로 홀딩을 한다는 애초에 에셋이기 때문에 원래 낮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이해된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홀딩하고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실현을 해야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되게 거대한 차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정도면은요 엄청난 상승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팟입니다. 현물 볼륨은 작아 아직도. 여러분들 뭐 엄청 뭐 비트코인 여러분들은 이제 트래킹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매일 뭐 새로운 뉴스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혹시 비트코인 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있는 거야. 뭐 있습니까? 비트코인 더군다나 바이낸스가 많아서 그렇지 코인베이스는 더 미미해. 근데 입터는 건 어디입니까? 입터는 코인베이스가 항상 입털잖아. 브라이언 암스트롱 아저씨. 여전히 이거에 불과하다고요. 스팟 뭐 오지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BTC조차도 지금 알트까지 갈 필요도 없고 BTC조차도 트레이딩 볼륨 높은 편도 아니다. 자 이더리움 이 와중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뭐 자축하고 있네 뭐 이더리움 가격이 뭐 왔어? 가격이 뭐 오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근데 어그로 끌어야지. 트위터라는 건 다 그런 겁니다. 뭐 이더리움 뭐가 활발하지? 자, 또 그 와중에 또 좀 활성화가 아직 안 된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비트코인 퓨처입니다. 퓨처 쪽이 아직도 쿨링 장세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더 사이즈로 보면 아직도 리테일 주도입니다. 개인 주도니까 볼륨도 얼마 안 나오는 퓨처장입니다. 사실 스팟도 안 나왔지만 선물은 더더욱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 좀 볼까요? 하여튼 그렇고 알트코인 이게 이더리움 그 메이저 알트코인을 포함한 겁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포함해서 이제 메이저를 포함하면은 알트코인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아까 비트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비트는 비트니까 이 정도지 알트는 거의 아무도 안 해. 인크리싱 트렌드로 옐로우로 잡힌 것이 약간 그나마 상승 때 트렌드로 잡히면 이게 잡히거든요. 그마저도 떨어져 왔고 또 이게 2018년 이게 되게 롱텀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거의 반년입니다. 반년 이런 거 하나 반년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특이할 거는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의 시기잖아. 그냥 1차원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한 시기 때 이랬다는 거. 당연히 비트가 이렇게 도미넌스 강세가 보이니까 알트가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던 얘기가 약간 올라왔다. 근데 아직도 적은 수준이에요. 미미한 수준이고 더군다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거 메이저를 또 빼잖아? 그러면 일반 알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걔는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더 없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트코인 현재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쓸데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많이 먹은 애들 그거 뭐 실시간 차트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VAT도 살아 있었구나. 칠레지도 살아 있었고 옛날 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엑시도 보이고 오션 보이고 하하 웃고 말죠. 에이브도 보이고 매틱도 있어. 이런 식으로 옛날 에런들이 지금 현재 상승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람을 맞고 있다는 거를 시그널로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CX 볼륨 비트코인 알트 뭐 이거 볼 필요 있나? 어차피 낮은 거 다 알고 있는데 2024년 딱 비트코인 도미넌스 딱 아까 또 똑같은 시기입니다. 똑같은 시기 동안 알트하고 이제 알트 전체 마켓 캡하고 이 토탈 2입니다. 이들은 포함일 거예요. 그거랑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볼륨 레이쇼니까 비율로 봤을 때 엄청 낮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 코리안 또 이 크립토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 보면은 이제 이건 알트코인 트레이딩 볼륨 뭐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 지금 스트롱 바이 월이 떴어. 그러니까 보통 안 뜨는 이런 거 안 뜨는 이게 이제 그나마 이더리움, XRP, BNB, 솔라나 뺀 겁니다. 빼니까
여기가 바이오 스트롱 바이오월의 시그널로 녹색으로 칠해지죠.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많이 한다는 거고 뭐 볼륨 트렌딩 구간은 아니어도 그래도 강세에 있다는 건데 역시 알트코인의 나라답게. 근데 한국인들이요 다 바보는 아닙니다. 자, 세계인들이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만 한다고 비웃긴 하지만 미스터벨리는 어디 사실은 제가 저만 해도 가장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와칭하고 가장 비트코인에 관심 많은 사람이고 비트코인 코드 리뷰도 한 사람인데도 제가 알트코인 무시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알트코인으로 퉁쳐서 얘기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얘네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인증이에요. 노을리지 베이스가 빵이라는 거 인증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많은 90% 이상의 애들이 스캠도 많고 러그한 애들도 많고 많겠지. 지금 많아 왔고 그 다음에 털어먹는 케이스 많았고 그렇지만은 이 알트코인의 성격도 저차츰 틀려지고 있고 그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이미 굳어지는 에셋으로 향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예전 같지 않을 거다. 계속 제가 이더리움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CS25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TCS, CS, GM25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P3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니까 다 마찬가지긴 하네요. 보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요 MBR로 연락 주시고 아니면 내가 그냥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보를 들어버리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되는데 모르니까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교해보면 되잖아. 알트코인의 엔지니어링 측면을 너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파이낸셜해 너무 프라이스만 보기 때문에 알트를 너무 모르는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되게 개무시하죠. 자,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로 이거 별로 의미 없는 차트 같아요. 이거 그냥 히트맵이나 히트맵에서 뭐 유니스와 BNB 따뜻하네. 하이프도 마찬가지고 하이프 워낙 하이퍼리퀴드 핫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사이클은 진행되는데 근데 옛날에 그 스텔라랑 그 XRP나 수위 같은 경우는 미리 왔어요. 그 파동이 미리 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이 후발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이 선물 시장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과 기존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연동해가지고 선물 시장 와 함께 비트코인장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 또 뒤에 의미들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